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식품이 어느 체질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게 말을 하는지, 기준이 중요해요. 자, 무조건 뭐, 한의사가 얘기했으면 무조건 믿어라, 또 내가 얘기했으면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런 기준점 어떻게 나눴는지, 이런 설명. 근데, 이번 주 수업은 약간 한문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문은 뭐 다 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 내지 않으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는 게 사상이다. 드립대되고, 이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인 체계를,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문 원서라든지, 근본되는 걸 몇 가지 좀 넣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상식품의 분류 기준은 뭐냐? 이제 이런 어떤 타이틀인데요. 자, 일단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왜 음식이 중요하냐? 음식을 먹고 음식으로 치료하는 걸 식이라고 그래, 식이. 그게 참 중요하죠. 근데 식이라는 거를 옛날엔 사라고 발음을 했대요. 여기 식은, 음은 사다, 이런. 사이, 지금, 물론 밥사자로는 읽긴 읽어요. 지금은 사이라고 읽지는 않고 식이라고 읽는 거는. 그래, 참고 삼사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네모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마 문자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건 나중에 좀 처리가 좀 될 겁니다. 식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냐? 주례 하면은 옛날 하은주. 그런 다음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 한나라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오래전 얘기죠. 그때 벌써 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음식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인식을 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시기가 왜 설치가 돼야 되느냐? 왜 있어야 되느냐? 지금은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먹지 말고, 그런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게 왜 필요하느냐? 군자는 항상 밥을 제때제때 먹어야 되고, 또, 무사지시, 일이 없을 때에, 순적지 유도라. 그러니까 병났을 때가 아니라, 일이 없고 편안할 때, 항상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질병이 어찌 생기겠느냐. 평상시 즉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얘기죠. 예방의학. 이것이 바로 식의. 음식으로 치료하는 거. 시기가 필요한 까닭이다. 설치되는 이유다. 이런 얘기들. 즉 식의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벌써 음식의 중요성, 지금도 마찬가지죠. 식이요법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몇천 년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어떤 근거라는 얘기죠. 이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고 음식으로 보양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오곡인데 좀 이렇게 내는 오곡 5가지 곡식과 5가지 과일, 5가지 고기, 5가지 채소 이런 말들이 좀 나오더라. 황진해라는 책에 나오다는 얘기죠. 시기가 우선인데 뭐냐? 먼저 식이의 방법을 써서 사용해서 병 증상을 살펴봐라. 그런 다음에 음식으로서 치료해가라. 병이 나거든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 나기 전에 미리미리 음식을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사상의학에서 각 체질별로 뭐가 음식을 좋고 안 좋고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미리미리 알아서 하면은 병 안 나고 좋은데 드럽대다가 안 좋은 거 먹어서 탈나서 하면 그 미련한 놈이죠. 최소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미련하게 놀지 말자. 즉 현명하게 자기한테 맞고 안 맞고 음식을 하자. 물론 여러분 결혼해서 자기 남편이나 마누라를 죽이고 싶다. 반대되는 음식을 계속해 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또 재산 다 차지하고 또 두 번째 결혼하면 되니까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또 남편한 마누라한테 맞는 음식을 골라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진짜로 악독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예전부터 예방해야 돼. 미리미리 치료했더라. 이건 유명한 말. 이건 외워둬도 좋아요. 성인은 불치이병. 이미 병난 거를 치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치이병. 이미 병난 다음에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치미병. 병나기 전에 이미 치료하더라. 참 유명한 말이죠.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일 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의 경지예요. 그리고
이미 혼란스러운 다음에 이미 혼란스러운 다음에 다스리지 않고 혼란스럽게 이미 이전에 평화로울 때 이미 다스려라. 일 생기기 전에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 먹을 때도 뭐예요? 병난 다음에 먹는 게 아니죠. 건강할 때 먹는 거예요. 건강할 때 왜 먹냐고 해야죠. 보통 사람들은. 그게 보통 사람들. 하지만 군자는 그렇지 않죠. 회사 일이 잘 된다. 잘 될 때 오히려 위기의식을 내고 항상 조심하면 계속 잘 되고, 잘 된다고 무사태평한다 이래봐야 태만하면 그 회사 망하죠. 세상은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잘 된다고 자만하지만 또 집이 평온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항상 대비하고 조심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만하는 순간 망하는 게 첩경이다.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건 좀 외워둬도 좋고 많이 써먹어도 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니까 써라.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얘기 좀 할까요? 요 이제 식료찬요라는 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예요. 이건 제가 번역했어요. 좀 고생 좀 했는데요. 식품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식품을 갖고 말하는데 식료찬요를 갖고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세 줄 때 나온 책이에요. 여기를 봤더니 먼저 음식으로 치료해라. 음식으로 치료해도 안 됐거든. 불이 낫지 않거든. 그런 다음에 약으로 치료해라. 참 얼마나 대단해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죠. 이게 예전에도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또 송남자찌라는 책을 봤다네. 약보보다는 식보가 좋더라. 음식으로 보강하는 게 더 좋더라. 약도 좋죠. 좋지만 음식이 더 중요하더라. 이런 말이 써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음식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체질별로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고 써먹을 것이냐 문제가 돼요. 그거는 어떤 새로운 개념인데 한열의 개념과 기존의 수련과 발생의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기존의 방법에서는 한열은 했어요. 한열. 왜냐면 한열은 뜨겁고 차갑다. 음식을 먹어도 열이 난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알았어요. 근데 기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거는 새로운 기준이에요. 이거는 사상의학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재마 선생님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뜨겁고 차갑다라는 개념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기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런 기운이 두 가지 축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 한 가지 축만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축을 생각하니까 해결이 더 잘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발상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분류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 좀 응용할 필요가 좀 있겠더라. 그래서 좀 언급을 좀 했고요. 이제 우리 폐비간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폐비간신에 있어서 폐로 들어가는 약은 태음인한테 좋다. 왜냐면 태음인은 간 대 폐소니까. 간은 크지만 폐는 적거든요. 폐가 약하니까 폐로 들어가는, 폐를 보강하는 약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폐약은 태음인 약이다라고 표현해요. 태양인은 또 반대겠죠. 태양인은 폐대 간소예요. 간이 적어요. 간의 기능이 왕성하지 못해. 그러면 간의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간을 보강해주는 약들이 좋겠죠. 그래서 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음인은 신대비수예요. 신대비수 하니까 비의 기능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장을 보강하는 비약이 소음인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양인은 비대신소예요. 신의 기능이 적어요. 그러니까 신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약이 소양인 약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거를 오행을 따지면 목은 폐에 속하고 화는 비, 금은 수는 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관점은 좀 틀려요. 기존의 오행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사상의학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사상의학에서 이런 말을 좀 하는 거고요. 또 폐라고 하는 거는 내뿜는 기운이 강하대요. 호산지기. 그걸 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장은 들어오는, 즉 음식이 들어와서 저축이 있다는. 그래서 양난지기가 있고 화의 기운이 강하대. 오행은 화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간은 흡치지기.
이제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기운이 강해서 금에 속하고, 신장은 그 내려가는 기운이 강해서 나가는 기운이 강해서 음청지기가 강하다. 그래서 수에 속한대. 이거 이따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기존의 오행과는 다른 걸 잠깐 설명을 좀 하면요.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동양철에서는, 목화토금수로 봤을 때, 이 목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간을 여기다 배속했어요, 간. 물론, 화는 심, 토는 비장, 금은 폐, 물론 신장은 이렇게 수에 속하고요. 근데 사상에서는 달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으나 목은 어디에 속하냐면 폐에 속한대요. 즉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금에 속한다고 봤는데, 색깔 좀 발라요. 금에 속한다고 봤는데 이것이 사상에서는 폐는 목에 속한다고 다르죠. 화는 비장에 속한대요. 근데 요 화는 어디 옛날에 토에 속한다고 봤대요. 틀리죠. 또 금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간에 간. 옛날에는 목으로 봤는데 이거 틀려요. 근데 신은 같네요. 수로. 이건 일치하죠. 이런 식으로 그 관점들이 좀 달랐다. 사상의학에서의 오행의 개념하고는 기존의 오행과는 다르다. 목화통수의 배속이. 근데 상당수의 한의사나 상당수의 민간에서 체질의학을 한다는 사람이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기존의 방법대로 마치 간은 목이다. 간은 목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전혀 안 그런데. 근데 왜? 이게 지금 까맣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잘. 뭔가 이상하다. 됐다. 그래서 기존의 한의학이나 이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이 사상의학을 바라봤을 때 아주 큰 착각. 즉, 폐는 목에 속하는데, 폐는 금이다 라고 해서 서술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건 다 틀린 거다. 이거는 사상의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를 좀 강조하는 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리포트 쓴다든지 시험 볼 때 이런 엉뚱한 거 쓰지 마세요. 그 폐는 목이에요. 사상의학에서는. 기존에는 금으로 봤지만 그걸 혼동하면은 좀 안 되겠죠. 또 사상의학의 기본에서 형취액미로 좀 구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부터 맛은 어때요? 먹어봐야만 알죠? 혀로 느껴봐야 해요, 맛은. 액은 말 그대로 액체 같은 거예요. 액은 뭐냐면은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어요. 물론 입으로도 알 수가 있죠, 손을. 퀴는 뭐냐면 방구 냄새 같은 거예요. 근처에 가면 냄새를 맡아요. 하지만 멀리 떨어지면 사라지죠. 근데 형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즉 대표적인 게 밤꽃이에요. 밤꽃. 밤나무가 산에 한두 그루 있으면은 온 산에 진동을 해요. 밤꽃 향기가. 밤꽃에 보면 남자들 정액 냄새 같거든요. 온 산을 진동을 해요. 또 연꽃 향. 멀리까지 퍼져나가죠. 난향. 난꽃도 마찬가지고요. 또 매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그런 것이 형이라고 그래요. 형. 형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향이에요. 요건 다 태음인한테 도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 태음인이 먹으면 좋다는 폐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형이라는 의미를 형향이나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다 소음인약들이 사용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상에서 이걸 다르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에다는 형향이나 방향이라고 형이라고만 단어를 써요. 그 이유는 사상의학에서 요걸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형이라고 하는 거는 태음인 약재로서 멀리 향기 퍼져나갈 강조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좀 차이가 좀 나요. 수곡이 들어오면은 자 양인 어때요? 다 양이죠? 음이는 어때요? 음성이 강해. 그래서
또 이것도 따뜻하고 뜨겁고 서늘하고 차가운 이런 어떤 구분들로 구분이 되죠. 이것이 이제 되고 호흡 출납으로 보면은 수고 음식이 들어오면은 비장으로 집결이 된대요. 음식이 들어오면은 집결이 되면은 남은 들어오는 거죠. 열이 나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이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열이 나요. 화와 열이 잘 나요. 소양인들은 화와 열이. 그런 이유는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근데 신장은 대소변으로 나가요. 나가다 보면은 식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 참 뭉치면 열이 나고 흩어지면 식어요. 아이, 괜찮아요. 남녀간에도 뭉쳐봐. 열 확 나잖아. 흩어져봐. 식죠? 세상이 이치예요. 얼음도 그렇죠. 얼음도 뭉쳐봐. 열나죠. 열나면 그 부분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면 꽉꽉 늘어붙죠. 세상이 이치예요. 흩어지면 식고. 신장은 흩어주는 데야. 내보내. 그러다 보면 냉하기 싫어. 그래서 소음인이 신대비소하기 때문에 그게 기능이 왕성하다 보면은 속이 냉해지기 쉬워요.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되고. 태양에는 어떠냐? 폐의 기운은 기액지기가 있어서 폐는 뿜어내는 기능이 나가요. 호흡을 뱉듯이. 간은 집결이 돼요. 즉, 이 기액이라고 하면 뭐 굳이 말하면 에너지라고 할까요? 에너지 기운 같은 건데, 그것이 집결이 되면은 하는 곳이 간이고, 그것이 폐로 발산이 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에는 폐대 간소하기 때문에 내뿜는 균이 많은 거예요. 태음이 어떠냐? 간대 폐소하기 때문에 기액지가 뭉치는 균, 들어오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풀어낸다. 라는 것이 이제 강해져야 되는 거죠. 폐와 간의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폐는 아까 발산한다고 했죠. 발산. 또 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간은 보충하고 닫아준다. 이런 의미 되고 그런 어떤 기운의 차이를 보고 상하의 개념을 보면 비와 실으면 올리고 내리고 아까 비장 열이 난다고 그랬죠. 그럼 열이 나면은 기운은 이게 올라가고 냉하면은 내려가는 이런 어떤 기운들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승각기압에 보면은 폐약은 폐약은 이렇게 그 기운을 이렇게 열어주고 원만하게 흩어주고 열어주는 그 비약은 올리고 간약은 묶어주고 닫아주고 보충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약은 물론 내려주고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분류 기준을 다시 보면요. 폐약, 즉 태음인약은 통력, 뚫는 힘이 강해야 되더라. 유역, 넉넉해야 된단 말이죠. 비약은 뭐냐? 즉 소음인약은 승력,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내려가니까 뭔가 좀 올려줘야겠더라. 간약은 뭐냐? 즉 태양인약은 생력, 너무 뻗어나가니까 뭔가 수렴을 좀 시켜줘야겠다. 신약은 뭐냐? 너무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뭔가 좀 적당히 좀 내려줘야겠다. 화기와 열기를 좀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한테는 강력, 기운을 내려주는 힘이 넉넉한 게 좋더라. 이런 말이 나요. 그런 말들 문헌을 찾아봤더니 태음이는 통력이 넉넉한 게 좋더라. 폐병, 폐병이라 폐병 환자가 아니라 폐병하면 태음인의 병, 태음인의 병에는 길약, 좋은 약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걸 해석을 잘해야죠. 태양에는 어떠냐? 태양에는 생력, 기운에 뭉쳐지고 닫아주는 힘이 넉넉한 것으로 좋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동무요구라는 책을 보니까 나오더란 말이죠. 이제 소음인은 어떠냐? 승력, 아까 그런 얘기죠.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뭔가 좀 내려가서 식어지니까 뭔가 좀 올려줘서 그거를 뭔가 좀 좋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양에는 또 반대겠죠. 강력, 내리는 힘이 좀 필요하다.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좀 내려줘야겠다. 이런 개념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사상식품의 분류 기준을 다시 좀 보면요. 폐약은 통외, 밖으로 좀 통해주는 게 좋겠더라. 왜 그럴까요? 먹는 뭉쳐지니까 뭔가 좀 뿜어주는 기운. 누구한테 좋을까요? 태음인한테 좋겠죠. 뿜어내. 그걸 통회시켜주는 게 좋다. 비약은 뭐냐? 온리, 속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소음인한테 좋겠죠. 온리, 속을 따뜻하게. 간약, 태양에는 뭘까요? 고중, 속을 좀, 중심을 좀, 고착, 좀,
잡아주는 약. 너무 퍼져나가니까 뭔가 좀 수렴하고 뭔가 좀 닫아주는 약이 필요하겠더라. 그것이 태양인. 소음인은 어떠냐? 청장. 너무 열이 나니까 장을 좀 맑게 해주고 열을 좀 식혀주는 게 좀 필요하겠더라.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그리고 또 책을 찾으면 보제연설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 나왔죠. 이게 다 옳은 책은 아니에요. 이재만 선생님이 쓰신 책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 사상의학을 보고 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태양에는 뭘 조심하냐. 조양지약. 너무 양기를 올리는 걸 먹지 말아라. 태양, 그저 뻗어 죽겠는데, 상초, 위로 들어가는 약을 먹으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도 폐대 간소하는데 폐를 더 키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걸 조심해라. 소양에는 어떠냐? 보기하는 약, 기운을 보강하는 약 먹지 말아라. 그래서 뻗어 죽겠는데. 그러면 또 소도지제, 그래도 소화 잘 됐는데 소도하는 약을 먹지 말아라. 너무 조심해라 하는 얘기죠. 태미는 어떠냐? 온열, 너무 열나는 거 먹지 말라. 또 너무 내려가는 거 이런 말. 또 소음에는 어떠냐? 보음지나 음기를 보강하는 약을 먹지 마라. 또 하초로 들어가는 약 먹지 말아라. 그렇잖아도 신대비수에서 밑에가 큰데 더 키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 보제연설한 책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약간 표현이 약간 거칠고 조금 했는데 이제 이런 책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사상의학에서 이 체질을 구분하고 식품을 먹는 데 있어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보명지주다. 보명지주. 보명지주가 뭐냐. 명은 우리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 이 생명. 명줄이라는 거야. 생명 보는 보존한다.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몇백 년 살 수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런데 관리를 못해서 수명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살 넘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 태어난 명줄을 보존하는 주된 게 뭐냐라고 정리가 된 거고. 태양에는 뭐가 될까요? 태양에는 기운이 너무 뻗어나가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폐대 감소하게 되면 기운이 뻗쳐요. 그러면 뻗친 거를 뭔가 수렴을 시켜야겠다라는 개념이 들어요. 그래서 흡취지기, 뭔가 빨아들이고 흡취하는 게 이 사람한테 아주 좋은,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약을 먹어야겠죠. 행동도 이래야 될 거예요. 또 반면에 태음인은 어떠냐? 너무 수렴이 돼. 그러면 너무 재물도 그렇고 모두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뚱뚱해지기 쉬워요. 그러면은 뭔가 호산지기, 뿜어줘야겠다. 뭔가 밖으로 발산시켜주고 뿜어주고 하면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태음인의 거예요. 좋은 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소양에는 어떠냐? 너무 열이 뻗쳐. 비장으로 어느 집결이 돼서. 그러면은 뭔가 음청지기, 뭔가 좀 시원한 걸 먹어야겠다. 열을 좀 내려주는 거다. 그렇다고 열나 죽겠는데. 더 열나는 거 먹으면, 예를 들어서 소양인이 삼계탕 먹어봐요. 많이 먹으면은 중풍으로 쓰러지거든. 많이 보거든, 우리는. 소양이 열 받쳤는데 더 옆에서 바가지 벅벅 긁어봐. 폭발하면은 곤란하죠. 그럴 때 오히려 열을 내려주는 음청지기가 필요하더라. 요것이 보명주죠. 명주를 더 길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소음인은 어떠냐? 몸이 냉해. 그러면은 뭔가 따뜻하게 양난지기를 먹는 게 좋겠더라. 이런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섭생법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소음인이 수박 많이 먹고 참외 많이 먹고 팥빙수 많이 먹고 그런 다음에 맨날 찬물에서 놀고 몸 차갑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소음인이 배꼽티 입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생리불순에다가 자궁이 탈나고 배 차고워서 고생 좀 하죠. 또 아주 심하면 임신도 안 되고 또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후폐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봐요. 소음인이 몸을 차갑게 했을 때 나타나는 병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음식, 한약, 생활 방법에 다 일치하는 거다. 이런 것이 보명지주다. 명주를 길게. 자, 이번 주 내가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요. 사상의학에서 식품이나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 그 근거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기준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그리고 최소한 보명지주만큼은 알아야겠다. 다른 거 앞에 하는 거 다 까먹어도 최소한 요약되어 있는 보명주제 이 개념들은 꼭 알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다라.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더라. 이걸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쨌든 이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과목 교양 과목입니다만 교양답게 수업을 듣고 최소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로 하나에 습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말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소음인이다. 그럼 좀 차갑게 먹지 말고 내 애인이 소음인이다. 그럼 차가운 거 주지 말고 따뜻하게 먹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도 좋아요. 자, 이번 주 수업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끝나더라? 여기서.